네, 바닥이 없이 빠지던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. 화장품주 안에서도 ODM이나 ODM 종목들이 잘 갈 때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요. 이 시장은 턴어라운드라는 키워드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LG 생활건강 실적과 함께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의 yes or no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? 네, 두 분의 의견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.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이른지 이 턴어라운드한 실적이 이어지긴 약간 무리일까요?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뭐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발 매출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맞아요. 높거든요. 그나마 아모레퍼시픽은 요번에 이제 분기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했고 또 이제 기타 지역에서의 지금 뭐 두 배 이상의 뭐 엄청나게 빠른 또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컨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.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지속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, 영업이익, 순이익 모두 다 마이너스 때거든요. 특히나 이제 순이익이 23%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%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발적인 부분에서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상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치가 낮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오히려 뭐 이제 색조 쪽에서 지금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실적이 잘 나오면 그런 쪽으로의 좀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온도차도 상당히 많죠. 뭐 아모레퍼시픽, LG 생활건강 계속적인 52주 신고가를 찍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은 52주 신고가 계속 찍고 있거든요. 네. 오늘도 52주 신고가 또 갱신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 이게 지금 1분기 때도 엄청난 실적이 내서 막 그다음부터 엄청나게 올랐는데 2분기도 거의 못지않은 실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뭐 북미나 유럽, 일본 지역에서의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적군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X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좀 지켜봐야 하고 ODM 업체들을 오히려 대안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LG 생활건강 노로 일치가 됐고요. 오늘 로봇주가 오랜만에 또 떠올랐죠. 그중에 T로보틱스가 가장 강한 주가 흐름 보였는데요. 과연 이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의견 보시죠.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. 사실 두 분 다 저출산 문제 또 최저임금 올라가서 로봇주를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은 의견을 노로 주셨나요? O로 드렸는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. O로 두셨는데 네, 노가 O입니다. 아니라 예스 의견. 로봇주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좀 봐야 할까요? 제가 저번 주 이 시간에 이제 관심 종목 갖고 올 때 SPG라는 맞아요. 로봇주를 갖고 왔는데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무래도 임금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로봇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. 그 점에 따라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단기간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에 좀 저조했어요. 주가가. 그거에 따라서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다 보니까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했는데 네.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. 주가의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그 외로도 로봇 관련했을 때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포트폴리오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분하다는 점 이런 의미에서 O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T로보틱스에 대해서 두 분 다 좀 꾸준하게 좋게 보고 계시죠. 로봇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.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하창환 본부장님의 포스코 인턴은 오늘 조금 밀리긴 했지만 어제까지 98% 수익을 주고 있었고요. 우리 팀장님의 종목
지금 2주 만에 28% 넘는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. 바로 가온칩스입니다. 반도체주는 워낙 또 좋게 말씀을 하셔서 더 봐도 되겠죠? 네, 지금 더 충분히 봐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네.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포스코 인터 그리고 가온칩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또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건지 두 분의 공략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은 제우스 그리고 HD현대건설 기계를 가져오셨어요. 두 분 뭔가 다른 의미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제우스는 일단 2달 만에 또 2배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왔네요.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 관련했을 때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지만 저는 제우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세정 장비 기업인데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뭐 후공정에도 들어가지만 전공정에도 들어갑니다.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전공정 쪽에서도 수요가 나올 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후공정 쪽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전공정 쪽에서도 또 다시 한번 제우스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. 짬뽕과 짬짜면 이렇게 좀 2개 먹고 싶을 때 짬짜면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거기다가 로봇 관련했을 때도 신성장 동력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통을 좀 진행을 하다가 로봇을 실제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로봇이랑도 함께 엮일 수 있다는 점.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 삼성이라든지 정부의 모멘텀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. 지금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하나를 받았는데 무상증자 루머가 좀 있더라고요. 실제로 뭐 공시를 나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네.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. 제우스 후공정과 전공정 다 걸치고 있는 짬짜면 같은 종목이다. 그렇다면은 지금 신고가 부근인데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? 저는 64,000원 부근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46,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신고가 부근 64,000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 본부장님의 HD현대건설 기계는 앞서서 뭐 인프라 관련주 말씀은 드렸지만 이틀 연속 하락해가지고 뭔가 지금 잡아도 될지 그런 무서움이 있는 자리인데 승부수를 던지겠다. 네, 뭐 눌림목 매수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섹터가 워낙 좋은 상황이어서 네. 원래는 저는 뭐 이제 코스메카 같은 화장품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그냥 현대건설 기계를 했고요. 매수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네. 이제 73,500원 정도부터 좀 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해당 라인이 아마 61선 지지 라인이어서 여기서 한번 좀 움직임들이 나타날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 60선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한다면 네. 조금은 빠르게 다시 상승력이 나올 거고 이전처럼 60선에서의 조금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 요거는 한 5달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10만 원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고가가 93,000원이기는 하지만 뭐 충분히 이런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목표가 10만 원으로 보시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4,500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여기까지도 주가가 눌린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보다는 저는 2차 매수로 요 갭 메우는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2차 매수 들어가 보시고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. 네. 두 분의 공략주까지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.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.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